앞으로 우리 가족이 살고 있을 도시는 어디일까요? 지금 좋은 동네가 5년쯤 뒤에도 과연 그대로일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 7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미래에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탑 15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확인해보기에 앞서 7가지 지표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1. 주택가격 부담지수, 2. 전월세 부담률, 3. 교통혼잡 비용, 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5. 범죄 발생률, 6. 의료 접근성, 7. 학교교육 환경지표. 각 도시의 9단위까지 지표별로 산출된 점수를 표준화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7개의 지표를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을 내서 종합점수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점수는 0부터 100점 범위를 가지며 높을수록 좋은 점수입니다. 저도 자료 분석하면서 이 동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네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GTX 개통, 3기 신도시, 대형 병원 유치 등 정책 효과를 미리 알면 남들보다 유리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5년 후에도 살기 좋은 도시 탑 15 시작하겠습니다. 15위는 부산 수영구입니다. 부산에서도 살기 좋은 바닷가 도시 하면 떠오르는 동네죠. 먼저 장점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쾌적한 환경이에요. 광안리, 해수욕장, 수영강, 금년산 같은 자연 환경이 도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닷바람 덕분에 대기질도 좋아요. 환경부 에어코리아 자료를 보면 수영구 초미세먼지 연평균이 15 마이크로퍼세 제곱미터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5년 후에도 이 점수는 계속 상위권을 유지할 걸로 보여요. 두 번째는 안전과 생활 인프라입니다. 수영구는 부산 자치구 중에서도 범죄율이 낮은 편이에요.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24건인데 부산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광안대교,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 인접 덕분에 교통과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죠. 이제 단점도 짚어볼까요? 첫째는 교통 혼잡입니다. 특히 여름철 광안리 해수욕장 시즌에는 교통 체증이 심각해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영구의 교통 혼잡 비용이 1인당 연간 210만원으로 부산 평균보다 높습니다. 둘째는 주거비 상승 압력이에요. 수영구 전월세 부담률이 7.8배로 부산 평균보다 이미 높은 편입니다. 바닷가 조망권 아파트 수요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수영구는 쾌적한 바닷가 환경과 안전한 생활 여건 덕분에 매력적인 동네예요. 하지만 교통 체증과 주거비 상승은 주민들이 계속 체감할 단점입니다. 종합점수 72점으로 15위로 예측되었습니다. 14위는 울산 남구입니다. 울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울산시청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높은 소득 수준과 안정적인 주거비입니다. 울산은 원래 제조업 기반 도시라 1인당 지역 내총 생산량이 전국 최상위권이에요. 반면에 울산 남구의 주택가격 부담지수는 약 6배로 서울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은 높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곳이죠.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이에요. 울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남구에 밀집해 있어서 응급실 30분 내 도착률이 93%나 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전국 평균이 74%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제 단점도 짚어야겠죠? 첫째는 대기질 문제입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라 미세먼지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울산 남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퍼세 제곱미터로 전국 평균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완전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산업 의존도예요. 남구 경제는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나 조선업 불황이 오면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경제 구조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죠. 정리하면 울산 남구는 높은 소득 대비 합리적인 주거비, 뛰어난 의료 인프라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질 악화와 산업 의존도라는 약점도 뚜렷해요. 종합점수는 73점, 2030년에도 전국 14위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13위는 광주 서구입니다. 광주하면 보통 문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구는 생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으로 꼽힙니다. 먼저 장점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의료 인프라입니다. 서구에는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같은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서 응급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서구의 응급실 30분 내 도착률은 92%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의료 점수는 85점 이상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생활 환경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학원 밀집도가 높은 곳이 서구예요. 교육부 자료 기준으로 학원 수가 인구 만 명당 약 50여 개
관계로 전국광역시 평균을 크게 웃돌아요. 또 상무지구 같은 신도심 상업시설이 잘 발달해 있어서 주거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이제 단점도 보죠. 첫째는 대기질 문제입니다. 광주 서구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광주 도심 교통량과 인근 산업단지 영향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거비 상승 가능성입니다. 전월세 부담률은 약 5배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이 연평균 6%를 기록하면서 앞으로는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광역시 평균보다는 낮겠지만 상대적 강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서구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교육 환경이라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기질과 주거비 상승 압력이 약점으로 남아있어요. 종합 점수는 74점, 5년 후쯤에는 전국 13위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12위는 서울 종로구입니다. 종로는 대한민국의 상징 같은 동네죠. 행정, 역사, 문화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먼저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행정문화 인프라예요. 정부청사, 대사관, 박물관, 공연장, 전통시장까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중심지입니다. 또한 문화시설 보유수가 약 580여 개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생활 SOC 점수 역시 90점 이상으로 전국 최상위권이죠.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응급실 30분 내 도착률이 95%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통계 기준 전국 평균이 74%니까 종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이제 단점도 짚어야겠죠. 첫째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종로는 젊은 층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21%로 서울 평균보다 높아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는 범죄 치안 변수입니다. 종로는 유흥가, 관광객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약 35건으로 서울 평균보다 높아요. 특히 야간 음주 관광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게 변수입니다. 정리하면 종로구는 행정문화 중심지, 뛰어난 의료 인프라라는 강점이 있지만 고령화와 치안 변수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종합점수는 75점, 2030년에는 전국 12위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11위는 서울 영등포구입니다. 여기는 이미 금융과 방송의 메카지만 2030년이 되면 위상은 훨씬 더 커집니다. 먼저 장점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에요. 영등포구는 GTX B노선의 여의도역이 들어오는 핵심 수혜지입니다. 거기에 신안산선도 연결되죠. 그러면 인천, 경기 남부에서 여의도로 바로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GTX B 개통 시 여의도권역 하루 유입 인구가 현재보다 약 20%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경제문화 집적 효과입니다. 여의도는 이미 금융중심지이고 국회의사당과 방송사 본사들이 모여 있어요. 현재 금융 관련 종사자 수가 약 9만 명인데 2030년에는 10만 명을 넘길 전망이에요. 이런 집적 효과 덕분에 일자리와 생활 SOC 점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단점도 얘기해볼까요? 첫째, 주거비 부담입니다. 영등포구 전월세 부담률은 약 10.5배인데 GTX-B와 신안산선 개통 효과로 2030년에는 12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주거비 점수에서는 계속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교통 혼잡과 생활 밀도예요. 사실 여의도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국토부 통계 기준으로 여의도의 교통 혼잡 비용이 1인당 연간 약 250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GTX-B가 들어와도 지하철은 편해지지만 지상교통은 더 막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에요. 정리하면 영등포구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금융 문화 중심지라는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높은 집값과 교통 혼잡이라는 약점도 안고 갑니다. 종합점수는 76점, 2030년에 11위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10위는 서울 용산구입니다. 용산은 원래도 서울 도심과 강남을 잇는 핵심 지역이었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밝아 보여요. 먼저 장점부터 보죠. 첫 번째는 압도적인 교통 허브입니다. 용산역은 이미 KTX와 수도권 전철,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2030년 GTX-B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송도, 여의도, 청량리까지 모두 한 번에 이어지는 전국 최고급 교통 허브가 되는 거죠. 한국교통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GTX-B 개통 이후 용산의 평균 통근 시간이 현재 대비 약 25% 단축될 거라고 해요. 두 번째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예요.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같은 대형 병원 접근성이 이미 최고 수준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 한강공원,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 개발까지 더해져서 문화여가 인프라도 계속 확장될 예정입니다. 의료 접근성 점수는 현재도 95점 이상인데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단점도 짚어야겠죠. 첫째, 주거비 폭등 위험이에요. 현재 용산구 주택가격 부담지수는 약 12배로 서울 평균보다 이미 높은데 GTX-B 개통과 미군기지 개발 호재가 본격화되면 2030년에는 13배 이상으로 치솟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강남 3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둘째는 범죄 치안 변수예요. 용산 역시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경찰청 공개자료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약 32건으로 서울 평균보다 조금 높았어요. 앞으로 스마트 치안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유흥 상권 중심의 치안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갈 겁니다. 정리하면 용산구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통 허브와 풍부한 인프라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계속 주목받을 예정입니다. 반면에 집값 부담과 치안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종합 점수는 76점, 2030년 즈음 전국 12자리를 지킬 걸로 보입니다. 9위는 인천 남동구입니다. 사실 송도 옆이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2030년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먼저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교통 호재입니다. GTX 비노선에 인천시청역이 들어가죠. 남동구 주민들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서 40분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GTX-B 개통 이후 남동구의 교통 혼잡 비용이 현재 연간 1인당 180만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해요. 두 번째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현재 남동구 주택가격 부담지수는 약 6.5배로 송도 연수구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월세 부담률도 13%대로 수도권 평균보다 나은 수준이에요. 앞으로 송도 효과로 집값이 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서울 대비 합리적인 선택지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단점도 볼까요? 첫 번째는 산업단지 대기오염이에요. 남동구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환경부 에어코리아 자료를 보면 초미세먼지 평균이 19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로 인천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대기질 점수는 70점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예요. 서울 강남권이나 송도에 비하면 특목고 국제학교 같은 선택지가 부족합니다. 교육부 자료 기준으로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비율이 서울 강남 3구 대비 절반 수준이에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송도나 서울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남동구는 교통 접근성과 합리적 주거비라는 강점이 있어 2030년에는 주목받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하지만 산업단지 대기오염과 교육 선택지 한계는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종합 점수는 77점, 2030년에는 전국 9위로 예상됩니다. 8위는 인천 연수구입니다. 사실 송도는 벌써 국제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주목받을 거예요. 먼저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교통혁신입니다. TX 비노선이 2030년 개통 예정인데 종착지가 바로 송도입니다. 이게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지하철로 거의 1시간 10분 이상 걸리니까 체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교통 혼잡 비용 점수도 현재 70점 수준에서 2030년엔 85점 이상으로 크게 개선될 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국제 업무 교육 클러스터예요. 송도에는 이미 글로벌 대학 캠퍼스가 들어와 있고 바이오, IT, R&D 기업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료를 보면 외국계 기업 입주수가 약 150개 이상으로 확인되는데 2030년에는 200개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국제적인 환경 덕분에 교육 문화 점수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단점도 짚어봐야겠죠. 첫째는 주거비 상승입니다. GTX 비효과 때문에 송도 아파트 값은 이미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연평균 8% 이상 상승했어요. 현재 주택가격 부담지수가 약 8배 수준인데 2030년에는 강남권만큼은 아니더라도 10배 정도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환경 문제예요. 송도는 해안 매립지라 바람이 잘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공항 항만 물류 차량이 많아져서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 문제가 남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16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로 전국 평균 수준인데 2030년에도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 전망이에요. 정리하면 연수구는 GTX-B라는 교통혁신과 글로벌 도시 인프라 덕분에 점점 더 빛날 지역입니다. 다만 주거비 상승과 항만 물류로 인한 환경 부담은 아쉬운 점이에요. 종합 점수는 78점, 2030년에도 전국 탑10 안에 드는 글로벌 거점 도시가 될 겁니다. 7위는 서울 마포구입니다. 마포하면 홍대, 연남동, 망원 이런 키워드가 딱 떠오르죠. 젊음과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먼저 장점부터 보죠. 첫 번째는 문화 교육 인프라예요. 홍대 앞 문화거리, 예술공연장, 대학가 분위기가 합쳐져서 젊은 인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 통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 기준 약 24명에서 2030년에는 20명 이하로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이건 학령 인구 감소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교통 개선 효과예요. 2030년 GTX-B가 개통되면 여의도 용산 환승을 바로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마포는 256호선 공항철도까지 교통이 좋지만 GTX까지 들어오면 서울 서부권에서 도심 접근성이 더 확실해지죠. 이제 단점도 얘기해 볼게요.
볼게요. 첫째, 주거비 상승이에요. 마포구 주택가격 부담지수는 약 10배였는데 GTXB 수혜지로 꼽히면서 2030년에는 12배 이상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서울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서민 입장에선 부담이 크죠. 둘째, 대기질 문제예요. 마포는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와 같은 대형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라 교통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연평균이 약 19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서울 평균보다 살짝 높은 편입니다. 2030년에도 친환경차 보급 덕분에 약간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서울 평균 수준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마포구는 문화와 교통에서 확실히 강점을 갖지만 집값 부담과 대기질이 약점으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종합점수 79점, 2030년에 전국 7위, 서울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을 겁니다. 6위는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바다랑 해운대잖아요. 그만큼 도시 이미지가 확실한 곳이에요.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대기 환경이에요. 해운대 역시 해안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 수치가 1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둘째, 생활 편의 인프라예요. 백화점, 아쿠아리움, 대형 복합몰, 백스코 같은 문화시설까지 다 모여 있어요. 특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관광도시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는 범죄와 관광 혼잡 문제예요.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해운대구의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4건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특히 치안 수요가 늘어나죠. 두 번째는 교통 혼잡입니다. 부산시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1인당 교통 혼잡 비용은 연간 약 105만원으로 부산 평균보다 15%가량 높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더 심해지고요. 정리하면 해운대구는 쾌적한 대기질과 편의시설이 큰 장점이지만 범죄율과 교통 혼잡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도 종합점수 80점으로 2030년에도 전국 6위, 부산에서는 단연 1위로 손꼽힙니다. 5위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대구 사람들에게는 이미 최고 학군으로 유명한 동네죠. 먼저 장점부터 볼까요? 첫째, 교육 경쟁력입니다. 최근 대구시 교육청 자료 보면 수성구 고등학생의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 대구 평균의 약 2배에 가깝습니다. 교육 점수만 놓고 보면 대구 전체에서 단연 1위예요. 둘째, 의료 접근성입니다.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수성구 바로 옆에 있어서 응급실 30분 이내 도착률이 85%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 74%에 비하면 꽤 좋은 수치죠. 이제 단점도 볼게요. 첫 번째는 대기질이에요. 환경부 에어코리아 자료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죠. 산업단지 영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상승 압력이에요. 현재 주택가격 부담지수가 약 7.5배로 수도권에 비하면 낮지만 대구 내에서는 꽤 높은 편이에요. 특히 학군 수요 때문에 수성구 집값은 지역 내 다른 구보다 빠르게 오르는 추세예요. 정리하면 수성구는 교육의료에서 확실히 강점을 갖고 있지만 대기질과 주거비 부담이 약점으로 남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종합점수 81점으로 2030년에도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이자 전국 5위로 예상됩니다. 4위는 대전 유성구입니다. 이 지역은 다들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하면 떠오르는 과학과 교육의 도시죠. 먼저 장점부터 볼까요? 첫째, 교육 경쟁력이에요. 최근 대전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유성구 고등학생의 상위권 성취도 비율이 대전 평균보다 약 12%포인트 높습니다. 카이스트 충남대 연구단지 효과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교육환경 점수가 85점 정도로 평가돼요. 둘째, 의료 접근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유성구 주민의 30분 내 상급 종합병원 접근율이 88%로 나옵니다. 전국 평균이 74%니까 훨씬 좋은 편이에요.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있어서 건강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이제 단점도 짚어봐야겠죠. 첫 번째는 주택가격 부담이에요. 유성구의 주택가격 부담 지수는 약 6.8배 수준인데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대전의 다른 구에 비하면 부담이 높은 편이라 체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혼잡이에요. 출퇴근 시간대에 둔산 복명 일대가 많이 막히죠. 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대전 유성구의 1인당 교통혼잡 연간 비용은 약 73만 원. 전국 평균보단 낮지만 도시 성장세를 감안하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유성구는 교육, 의료에서 강점이 확실히 드러나고 교통과 주거비 부담은 비교적 약점으로 남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종합 점수는 82점으로 2030년에도 살기 좋은 도시 4위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3위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강남하면 떠오르는 건 뭐니 해도 학군이죠.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경쟁력이에요. 강남구는 전국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최근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약 160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30% 이상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강하고 실제 성과도 뚜렷해요. 서울대 의대 진학률이 서울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교육환경 점수는 사실상 10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의료 인프라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 서울 성모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이 5km 이내에 몰려 있어요.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강남구 주민의 응급실 30분 내 도달률은 99%,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 접근성 역시 따라올 곳이 없죠. 그럼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 역시 집값 부담입니다. 국토부 주택 실태조사에서 최근 강남구 주택가격 부담지수는 약 13.8배로 전국 최저 수준이에요. 전국 평균이 6.5배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2배 이상 높다는 뜻이죠. 여기에 전월세 부담률도 19에서 20% 선이라 주거비 스트레스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두 번째, 교통 혼잡입니다. 강남대로 테헤란로 출퇴근 정체는 이미 악명이 높죠.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강남구의 1인당 교통 혼잡 비용이 연간 약 170만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1.5배 가까이 높습니다. 물론 GTX-C 삼성역이 2028년에 개통이 되면 조금 개선되겠지만 도로 혼잡은 여전히 큰 단점으로 남을 거예요. 정리하면 강남구는 교육, 의료라는 두 카드로 압도적인 1위급 가치를 보여주지만 집값, 교통이라는 생활비용 부담 때문에 3위에 그쳤습니다. 2위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강남 3구 중 하나로 늘 주목받는 곳이죠. 그런데 왜 5년 뒤에도 이렇게 높은 순위를 유지할까요? 두 가지 강점부터 보시죠. 첫째, 교육 인프라입니다. 서초구 역시 이미 명문 학군으로 유명한데요.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23.2명인데 서초구는 18명 수준으로 훨씬 낮습니다. 또 과학고, 예고, 국제중 같은 특목 특수학교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줄어들면 교육 환경은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의료 접근성이에요. 서초구 역시 강남 세브란스, 서울 성모병원 등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5km 안에 몰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응급의료 골든타임 30분 내 도달률이 95% 이상으로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 부담이에요. 국토부 통계 기준으로 서초구의 주택가격 부담지수는 약 14배 수준이었는데요. 전국 평균이 약 6배인 걸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공급돼도 강남권 수요는 워낙 견고해서 이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교통 혼잡이에요. 물론 GTX-C 노선이 삼성 양재 쪽으로 뻗어나오면서 2028년 이후 개선이 기대됩니다만 여전히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 강남대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국 최악 수준의 혼잡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초구 1인당 교통 혼잡 비용이 연간 약 160만원으로 전국 평균 110만원보다 훨씬 높거든요. 정리하면 서초구는 교육, 의료라는 삶의 질 지표에서는 압도적 1위지만 반대로 집값, 교통이라는 생활비용 지표에서는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2030년에도 2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7가지 지표를 종합해봤을 때 5년 후에도 가장 살기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도시 1위는 바로 서울 송파구입니다. 장점부터 볼까요? 첫째, 송파구 역시 교육입니다. 최근 교육부 통계 기준으로 송파구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3명, 서울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 서울 평균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서 교육 환경 점수는 95점에 달해요. 둘째, 의료 접근성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이 두 곳이나 있어서 응급실 30분 내 도착률이 97%나 되네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역시 집값 부담이에요. 국토부 주택가격 부담지수 자료를 보면 송파구는 약 12배로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둘째, 임대료 부담도 무겁습니다. 전월세 부담률이 18% 수준으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아요. 그러나 송파구는 교육과 의료라는 압도적 장점 덕분에 주거비 부담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종합점수 87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 탑 15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특징을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시죠? 결국 좋은 교통, 합리적인 주거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치안, 그리고 튼튼한 의료 교육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진 곳이 살기 좋은 동네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GTX 같은 대형 교통망, 그리고 대형 병원이나 학교 같은 생활 인프라가 들어서는 지역은 앞으로도 순위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환경 치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살지 또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신 데이터와 정책 변화를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내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동네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읽어주는 남자 도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